네,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디젤 엔진의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입니다. 네,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는 쉽게 얘기하면은 디젤 엔진의 가솔린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제어 연료 분사 시스템을 적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트럭이라던가 버스와 같은 그런 엔진에서 사용하는 기계식 연료 분사 시스템이 아닌 ECU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연료 분사 시스템을 디젤 엔진에 적용한 게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시스템의 구조도 상당히 디젤 가솔린 기관과 유사합니다. 디젤 엔진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디젤 엔진에서 사용하는 기계식 연료 분사 방식과 전자제어 방식을 이용한 커먼 레일 연료 분사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는 기관의 디젤 엔진에 비해 출력과 연료 소비를 향상시켰습니다. 디젤 기관의 문제점인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여 세계 여러 국가의 배기가스 규제에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있었던 디젤 게이트라던가 그런 거로 인해서 디젤 기관이 이런 환경 친화적인 기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기존의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서 사용하던 기계식 연료 분사 방식에 비하면 커먼 레일 연료 분사 방식은 상당히 이 배기가스 규제, 고강도의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할 수 있는 상당히 유해 배출가스의 배출량이 적은 기관인 거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의 기관에서는 차량 응답 성능도 많은 향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 테지만, 그래서 기존의 기계식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응답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순간 가속력이나 그런 거에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커먼 레일 디젤 엔진은 가속성이나 응답성에 가솔린 엔진과 비교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엔진은 공해 및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연소실 중앙에 직립형 인젝터를 사용합니다. 연료 장치는 기본적으로 고압 직접 분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고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고압이냐 하면은 한 2000기압, 2000에서 2500기압 정도의 압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테지만 그렇게 고압을 사용함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2000기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날 텐데 1기압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물속으로 10m 정도를 들어갔을 때 느끼는 압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2000기압이라고 그러면은 물속으로 한 20km 정도 잠수를 했을 때 그때 받는 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상도 하기 힘든 엄청난 고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정밀하고 정확하게 기관 상태를 계측 분석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연료 분사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 기관의 구성입니다. 일단 연료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연료는 연료 탱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저압 일자 펌프를 통해서 연료 여과기로 공급되게 됩니다. 연료 여과기에서 연료 내에 섞여 있던 이물질이
이라던가 습기 같은 게 제거된 후에 이 고압 연료 펌프로 공급이 됩니다. 고압 연료 펌프는 이런 저압 연료 펌프와는 달리 모터로 구동되죠. 저압 연료 펌프는. 이 고압 연료 펌프는 일반적으로 타이밍 벨트 또는 타이밍 체인이나 아니면은 캠샤프트 등에 연결되어 기계적으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이 고압 연료 펌프, 그러니까 저압 연료 펌프의 목적은 연료를 고압 연료 펌프까지 보내는 거고, 고압 연료 펌프의 목적은 연료 분사를 위해서 연료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고압이냐 하면은 2000기압에서 한 2500기압 정도의 고압으로 연료를 압축을 합니다. 2000기압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날 텐데, 여러분들이 물속으로 한 10m 깊이까지 잠수했을 때 여러분이 받는 압력이 1기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압, 지표면에서 1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닷속으로 뭐 10m 정도를 더 잠수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추가의 1기압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000기압이다 라고 그러면은 물속으로 한 20km 정도 잠수했을 때, 그런 데는 없겠죠. 20km 정도를 잠수했을 때 여러분들 받는 압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력이죠. 그렇게 고압으로 압축한 뒤에 이 연료는 연료 파이프를 거쳐서 이 커먼 레일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 같은데 공급이 됩니다. 가솔린 기관에서는 퓨얼 레일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장치가 있는데 가솔린 기관에서는 퓨얼 레일이라고 하고 디젤에서는 커먼 레일이라고 합니다. 커먼 레일에 한 2000기압의 연료가 가득 차 있다가 인젝터가 열리게 되면은 이 연료 파이프를 거쳐서 인젝터를 거쳐서 엔진의 연소실 내로 이렇게 분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디젤 엔진의 형상이 반원구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디젤 엔진의 헤드는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고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습니다. 피스톤이 윗부분이. 그래서 인젝터가 있어서 여기 홈으로 약간 좀 중심이 안 맞는데 이 홈으로 연료 분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공간에서 연소가 일어나고 이 공간에서 그래서 이 피스톤을 아래로 내려서 이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고 크랭크 축에 의한 토크가 엔진 바깥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장치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압력 조절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압력 조절 밸브는 뭐냐면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커먼 레일 안에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좀 그 명칭에 의해서 약간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영어상으로는 압력 조절 밸브가 Fuel Pressure Regulator입니다. Regulator. 그러니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죠. 이 압력 조절 밸브에서 뭐 커먼 레일에 있는 압력을 뭐 500바, 1000바, 2000바 뭐 이렇게 제어하는 게 아니고 압력 조절 밸브의 역할은 커먼 레일에 있는 연료압이 일정한 값이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열 플러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열 플러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엔진의 연소실을 예열시키는 장치입니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과 달리 공기만을 압축한 후에 연소실 내에서 이 압축된 공기의 압축열에 의해서 연소가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아주 추운 겨울날 뭐 강원도나 그런 데처럼 뭐 영하 한 20도 정도 뭐 20도, 30도까지 떨어지는 데는 워낙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해도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이 에어 플러그를 이용해서 히터죠. 이게 한마디로 이
가열을 하면은 이 주위에 가열되어 연소가 되기, 그러니까 불이 붙기 훨씬 쉽게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엔진의 작동 기능을 보면은 여기 이제 가속 페달이 있죠. 가속 페달을 사람이 발로 밟으면 이 신호가 ECU로 가서 ECU에서는 뭐 CPS 센서, 뭐 스로틀 액추에이터 이런 신호를 받아서 인젝터에다가 얼마만큼 열어라, 얼마만큼 연료 분사해라는 신호를 주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 인젝터가 연료를 분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 디젤 엔진 실험실에 있는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요게 고압 연료 펌프입니다. 이거 좀 더 확대한 게 이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통 동그란데 세 개의 압축하는 공간이 있고 여기서 이 고압 연료 펌프는 압축하는 방식이 뭐 원심 펌프, 그러니까 냉각수 펌프나 그런 것처럼 원심 펌프가 아니고 그 피스톤이 밀어서 그러니까 마치 압축 과정에서 엔진에서 압축이 되듯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연료를 압축을 합니다. 그렇게 압축을 해야지 이제 2000바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압축된 연료가 이 파이프를 거쳐서 여기 이제 커먼 레일이 뒤에 숨어 있는데 커먼 레일로 공급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빨간색 타원형 안에 있는 게 이제 커먼 레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료가 차 있고 이 연료가 이 퓨얼 파이프를 거쳐서 각 인젝터로 쫙쫙쫙 공급이 됩니다. 이게 워낙 고압이다 보니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튜브나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워낙 뭐 2000기압 정도 되는 고압이기 때문에 이런 항상 다 금속 파이프로 되어 있고 실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이제 인젝터죠. 인젝터가 이렇게 실린더 헤드에 꽂혀 있습니다.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의 장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유해 배출가스의 감소, 2번 연료 소비율 향상, 3번 기관의 출력 향상, 4번 엔진 운전 성능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해 배출가스의 감소를 보면은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 기관은 분사된 연료를 완전 연소에 가깝게 연소시켜 각종 유해 배출가스를 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질소산화물을 유지하면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그래서 탄화수소는 HC라고 그러는데 연료가 타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연료가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입자상 물질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입자상 물질은 뭐 수트라고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숯입니다. 숯가루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매연. 이거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옛날 오래된 소형 트럭이나 뭐 봉고차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버스는 봉고가 있고 그다음에 봉고가 언덕길 올라갈 때 보면은 테일파이프에서 새까만 연기가 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입자상 물질 수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을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료 소비율 향상은 기존의 분사 펌프를 사용하는 디젤 기관에 비해 20% 정도의 연료 소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기관의 출력 성능 향상. 그래서 연료 분사 압력을 기관의 최회전 속도와 부하 조건에 관계없이 높은 압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속 영역에서 최대 50%, 고속 영역에서 25% 정도의 출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4번 운전 성능 향상. 기존의 디젤 기관의 단점이었던 소음 및 진동을
연료 장치의 개선으로 대폭 감소시켜 가솔린 기관의 수준으로 운전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네 가지가 기계식 연료 분사 장치에서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로 가면서 가능해진 건데 이거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사 압력이 2000기압이라고 했습니다. 2000기압. 뭐 기존의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분사 압력이 뭐 100바, 200바, 100기압, 뭐 200기압 되는데 보면 뭐 10배, 20배 정도 되는 거죠. 이 기존의 기계식 연료 분사 방식과 커먼레일 연료 분사 방식을 비교하면은 기존의 기계식 연료 분사 방식은 예를 들면은 물총처럼 예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죠. 물총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기계식. 그런 반면 커먼 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젝터가 있으면은 굉장히 그 기계식 연료 분사는 마치 그 여러분들 어머니가 집에서 다림질할 때 쓰는 분무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넓고 곱게 아주 미세하게 미세한 입자로 연료가 분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계식은 연료 입자도 되게 크고 이 정도로 크고 커먼 레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세하고 곱고 그럼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드냐 하면은 연소라고 하는 거는 이 분사된 연료가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사된 연료가 기화를 해서 산소와 만나야 됩니다. 산소. 그래야지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화하기 위한 어떤 시간이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산소와 만나서 연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식처럼 이렇게 큰 입자로 쭉쭉쭉 연료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기화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게 한 군데 뭉쳐 있어서 산소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커먼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고 미세한 입자로 쭉쭉쭉 연료가 이렇게 곱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기화하기도 쉽고 넓은 공간에서 산소와 만나기도 되게 쉬워집니다. 그에 따라서 연소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연소가 안 좋아지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여기 나오는 일산화탄소라던가 탄화수소, 그 다음에 입자상 물질 같은 게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에서 일산화탄소나 뭐 탄화수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불완전 연소 과정 중에서 이 고온의 연소실 온도에 의해서 연료가 탄화가 되는 게 입자상 물질입니다. PM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연소가 덜 되다 보니까 동일한 출력을 내기 위해서 이 커먼 레일에 비해서 연료를 더 많이 분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도 증가를 하고 그래서 유해 배출가스가 커먼 레일로 가면서 상당히 저감이 되고 그다음에 또 동일한 출력을 내는데 적은 연료를 써도 되기 때문에 연료 소비율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연료를 쐈을 때 기관의 출력이 향상이 되는 거고 또 이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착화 지형 기관이 길어서 디젤 로크라는 게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소음과 진동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크게 발생을 하는데 커먼레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착화 지형 기관을 줄일 수가 있어서 디젤 로크 같은 게 감소돼서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운전 성능이 향상이 다음은 커먼레일 연료 분사 장치의 기관의 연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커먼 레일 연료 분사 기관의 연소 과정은 기존 디젤 기관 연소 과정에서 분사 부분이 점화 분사 또는 예비 분사, 주 분사, 사후 분사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사후 분사는 배기가스 규제에 따라 분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점화 분사 또는 예비 분사는 미리 본격적인 연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소량의 연료를 분사하는 것이고, 이 주 분사는 주된 출력을 얻기 위해서 분사하는 기관이고, 사후 분사는 배기가스 저감을 유해 배기가스의 저감을 위해서 분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화 분사는 다음은 점화 분사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파일롯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점화 분사란 주 분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가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점화 분사 실시 여부에 따라 기관의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 연소 이전에 작은 양의 연료를 분사할 경우, 즉 점화 분사를 하여 주 연소 이전에 연소실의 압력 및 온도를 상승시켜 착화 지연 기관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의 발생과 연소실 압력의 급상승 부분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여 기관의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본격적인 연소 구간 전에 미리 소량의 연료를 분사를 시켜서 이 소량의 연료가 연소를 하여 주 분사 이전에 연소실의 압력과 온도를 상승시켜서 온도가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 주 분사 기간 동안에 분사된 연료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이 착화 지연 기관을 감소시켜서 노킹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급격한 온도 상승을 억제해서 질소산화물의 발생과 연소실 압력 급상승을 작게 해서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은 주분사인데, 이거는 기관의 출력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분사입니다. 주분사는 점화 분사가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연료 분사량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분사의 기본값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관의 회전력의 양, 가속 페달 센서의 값, 기관의 회전 속도, 냉각수 속도, 기관 흡입 공기 온도, 대기 압력 등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주분사라고 하는 것은 엔진에서 내야 할 출력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럼 엔진에서 내야 할 출력은 주로 기관 회전력의 양, 가속 페달 센서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얼마나 어떻게 밟느냐에 대한 값입니다. 즉 급하게 세게 밟느냐, 또는 뭐 밟은 상태를 유지하느냐, 또는 밟았다가 떼느냐에 따라서 ECU가 지금 운전자가 급가속하기를, 즉 엔진에서 많은 양의 출력이 나오길 바라는구나, 또는 정속주행, 뭐 일정한 속도로 가기를 원하는구나, 또는 감속하길 원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런 가속 페달 센서의 값을 이용하고요. 여기에 뭐 회전 속도, 냉각수 온도, 흡입 공기 온도, 뭐 흡입 공기 양, 그런 걸 따져서 연료 주 분사 양을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후 분사가 있는데, 사후 분사는 배기가스 규제의 강화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며, 이것은 연소가 끝난 후 인젝터를 작동시켜 배기 행정에서 연료를 연소실로 공급하여 배기가스를 통해 촉매 변환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즉 촉매 변환기에서 배기가스를 통해 같이 나온 연료에 의해 다시 연소됨으로써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연소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소가 끝났고 배기가스가 열릴 때쯤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엔진에서 연소가 되지 않고 배기가스와 같이 이 연료가 이 촉매 변환기, 즉 촉매죠. 촉매 변환기나 또는 DPF,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DPF라고 하는 거에 전달이 됩니다. 촉매 변환기와 DPF가 디젤 엔진에서 사용하는 후처리, 대표적인 후처리 장치인데 각각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이 촉매 변환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촉매죠. 그러니까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뭐 질소산화물이나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뭐 미연탄화수소 같은 거를 무해한 물질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고, DPF는 아까 얘기했던 그 PM, 디젤 파티큘레이트 매트리얼, 그러니까 수트나 그런 어떤 까만색 매연을 걸르는 장치입니다. 필터죠, 필터. 근데 이 촉매 변환기에서 이런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그 환원이라는 화학 반응을 이용을 하는데, 이 환원에 이 디젤 연료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 경유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PF에서 PM은 필터로 걸르는 거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필터가 막히게 되겠죠. 필터가 막히면은 배기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배합이 많이 걸려서 엔진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후 분사에서 분사된 연료가 이 DPF라는 데 가서 여기서 여기 쌓여 있는 PM이라고 하는 그런 수트를 연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CO2가 돼서 가스 상태로 연소가 되면서 엔진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DPF가 막혔던 게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 분사가 디젤에서 그 후처리 장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